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자, 2019년도 3회 회계 2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요거 사이클 타임 이 부분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그래서 감소입니다. 감소.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입니다. 네, 사이클 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반복된 업무의 그런 시작과 끝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뭐 회계 결산 업무라고 했을 때 이런 ERP가 없을 경우, 전산이 없을 경우는 결산은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런데 지금은 결산 작업도 좀 손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RP 도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반복된 업무에 대한 시간이 감소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이클 타임 감소. 정답은 1번입니다. 네, 2번 문제. 다음 중 클라우드 ERP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인데요. 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가능하고 다른 것들 다 맞는데, 자, 폐쇄적인 정보 접근성 통한 거 아닙니다. 개방적으로 정보 접근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ERP라는 거는 서버가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고요. 안정성도 있고 관리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ERP를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되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틀렸고요. 3번 문제. ERP 구축의 성공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IT 중심으로만 프로젝트 추진하면 안 되고요. 현업에 있는 사람들, 그래 모든 뭐 경영진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프로젝트에 다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IT 중심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4번. 다음 중 기업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네, 지금 1번 IT 분야 전문가들로만 구성하면 안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구축 방법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 맞죠? 그래서 분석 설계 구축 구현이라는 구축 방법론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이고 과시적인 성과만 고려하면 안 되죠. 오래 쓸 거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입하려는 기업과 유사한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를 선정한다는 건 너무 주먹구구식이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번 문제. 다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에 맞는 얘기. 동태적 보고서, 네, 손익계산서는 맞습니다. 차변 비용, 대변 수익 맞고요.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보고서 맞는 얘기. 차변의 자산 항목 표시, 자금의 조달을 설명하고, 틀렸죠. 자금의 조달을 설명하는 거는 대변에 있는 부채와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써져 있어요. 3번이 옳지 않은 설명.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기업의 재무상태에 나타낸 보고서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계정 과목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네, 미수금 맞아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는 매출 채권, 이런 거죠. 미수금은 네, 상거래 이외의 거래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선수금,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미리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급금이죠. 성급금. 선수금은 나 미리 받은 거고요. 그래서 선수금이 아니라 성급금입니다. 네, 예수금, 가지금 맞는 내용이니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자산 분류와 관련하여 그 성격이 다른 것은 네, 상품, 비품, 제품, 원재료인데요. 지금 상품, 제품, 비품,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이고 비품은 이제 유형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자산 분류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 네, 8번 문제. 그림의 양촌테크의 재무상태 변동 내용에 따라서 기초의 부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인데요. 자, 기초의 자산 부채, 네, 기초의
자산, 부채, 기준 변동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초와 기말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주식 발행과 현금 배당된 걸 가지고 기초 부채 금액을 역으로 계산해라 라는 부분인데요. 자, 기초랑 기말. 네, 기초 자산 얘를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기말은 자산이 18만원, 네, 부채가 1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이 2만원, 현금 배당이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면 기말에는 어쨌든 자본이 8만원이란 얘기고 기중에 이러한 변동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주식 발행이 2만원이 됐고 현금 배당된 게 마이너스 5천원이기 때문에 네, 15,000원을 빼주시면 기초의 자본이 나오죠. 65,000원.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부채를 역으로 구할 수가 있죠. 8만원. 정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다음 재무제표 중에 일정 기간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성과 정보를 이라는 거에서 우린 바로 손익계산서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차리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 다음 중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네, 자기주식 처분 차입금의 상환은 이건 자금 조달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공장 건물의 처분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활동으로 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형자산이나 투자자산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제품의 현금 매출 요거는 그 영업활동에 의한 거죠.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제품의 현금 매출은 영업활동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 11번 문제. 재무활동 내용만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활동 쪽이기 때문에 이게 자본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자본 변동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12번 문제.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자, 회계상의 거래라는 거는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 거. 자, 제공하고요. 서비스 제공하고 수수료 받았다. 네,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라고 할 수 있고요. 토지 구입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납부. 네, 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화기 구입하면서 뭔가 돈이 나왔겠죠. 거래에 해당되는 거. 약정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뭐 약속했다, 약정했다 뭐 그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 모기의 거래를 회계 처리한 경우 차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진주의 A사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교통비 12,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회계 처리했을 때 교통비는 이제 여비교통비 항목으로 보통 쓰고요. 비용이니까 차변으로 계정 처리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12,000원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적절한 내용. 자, 지금 자산의 감소, 현금, 비용의 발생, 여비교통비. 네, 맞는 얘기. 부채의 감소, 이게 해당 안 되고요. 얘도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2번으로 비용의 발생, 여비교통비로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요 1번도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2번만 맞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자산의 감소, 현금 자산 감소된 거기 때문에 1번도 맞는 설명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2번으로 해서 일단 정답 처리는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으로 설명하고요. 1번도 맞아요. 자산 감소된 거. 네. 차변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차변은 비용의 발생이네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차변 내용으로 네,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네, 14번 문제입니다. 네, 보기의 거래 내용을 보고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기로 대변에 기록될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9월 1일에 사무용품 100만 원을 현금 구입했습니다. 자산 처리했어요. 그러면 자산 처리했으니까 소모품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소모품 사용액이 2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소모품으로 했던 자산을 줄여주고 소모품 B로 비용을 올려줘야 되겠죠. 소모품 줄여주는 요런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변에 기록될 거니까 소모품 25만 원으로 해서 정답은 2번이겠네요. 15번 문제.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서로 결합될 수 있다. 네, 맞는 얘기. 즉 거래 판료소에 대한 걸로 했을 때 맞는 얘기고요. 일정 기간 경험 성과를 나타내는 거 손익계산서 맞고요. 상품 화재 소실된 경우도 네, 회계상 거래에 속합니다. 비유동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 현금화 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아니죠. 1년 이내가 아니라 요거는 이상이죠. 요건 이내라는 건 유동자산이니까 그래서 1년 이내 현금화되지 못할 거를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 겁니다. 틀렸습니다. 16번 문제. 다음 중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인데요. 네, 요거 수입인지죠. 잘 나오는 오답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입인지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지폐 배당금 지급 통지서 당좌 예금 그리고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으로 해서 타인 발행 수표 이런 것도 다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분류할 수 없는 건 수입인지 틀렸어요. 3번이 정답. 17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의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단기간 매매차의 목적으로 취득한 거 단기 매매 증권 맞고요.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안 되며 만기 보유 증권으로만 아닙니다. 채무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채무증권도 돼요. 채무증권도 되고 분류가 안 되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만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채무증권에 대한 부분은 만기 보유 증권도 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도 분류가 가능해서 만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매입 수수료 단기 비용 처리, 만기 보유 증권 취득 원가 가산. 네, 맞는 얘기네요. 정답은 2번이 틀린 설명. 네, 18번 문제. 보기자료 기초로 해서 2019년도 결산 시에 계상하여야 할 감가상각비입니다. 네, 보시면 취득 시점이 2018년도고요. 취득 원가는 2천만 원, 내용연수 10년, 정률 20%네요. 정률법입니다. 네, 그러면 2018년도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부터 먼저 계산해 보면 네,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20% 400만원 감가상각 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 2018년도 누계액 나왔고요. 2019년도에도 계산해야겠죠. 네, 미상각 잔액이니까 2천만원에서 400만원 뺀 거 곱하기 20%. 네, 그러면은 320만원. 2019년도에는 320만원. 3번이 정답입니다. 19번 문제. 다음 중 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원재료 매입하고요.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외상매입금 처리 맞는 얘기. 복리후생비 1년 내에 지급하기로 하면 미지급금 처리. 틀린 설명은 아니고요. 상품 판매하기 전에 미리 계약금 받는 금액은 아니죠. 이거는 선수금입니다. 계약금은 선수금 아니면 내가 지급한 건 선급금, 내가 받은 건 선수금이에요. 선수 수익 아니에요. 3번. 급여에 대해 소득세 원천일사에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 예수금 맞는 얘기.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이네요. 20번 문제. 다음은 자본에 대한 분류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아니죠. 자본 조정이기 때문에 1번 바로 틀렸네요. 다른 것들은 맞으니까 보고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시험장에
시험장에 가시기 전까지 꼭 자기 거 다 만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